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12월 7일 화요일 통키뉴스는 저녁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오미크론의 공포가 한풀 꺾이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미국 주식시장도 급등했고요. 유럽 시장, 아시아 시장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지뢰는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14년 만에 사상 최대의 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몇 군데 이제 일을 다니면서 이제 드라이브트루 이제 뭐 맥도날드 같은 그런 드라이브트루 그 햄버거 샵, 샌드위치 샵을 봤는데 드라이브트루 하는 창문에도 구인난에 대한 공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시간당 17불, 지금 미니멈 페이가 15불이거든요. 17불을 주겠다고 하면서 너가 파타임을 원하든 풀타임을 원하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구인 광고가 곳곳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캘리포니아에서는 시간당 15불이 아니라 미니멈 페이를 법적으로 시간당 18불까지 올려야 된다. 그러한 법안을 제출하겠다라는 움직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미니멈 페이만 받는데도 한 달에 3,000불 가까이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데, 근데 지금 미니멈 페이를 1불, 2불 올린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 저들을 과연 끌어낼 수 있을지, 그거는 또 퀘스천 마크로 남는 부분입니다. 한국이나 인도, 중국, 러시아 할 것 없이 세계 요소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밥상 물가가 지금 비상에 오르고 있는데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먹거리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 농수산물에 대한 먹거리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되면 사실 그 나라의 경기가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자, 이 부분도 시장을 굉장히 억누르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과 대만이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대해 서로 깊이 있는 협력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사이에 두고 계속해서 미국이 대만의 이 반도체 쪽을 지금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옥죄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글쎄요. 한국의 삼성전자도 그렇고 몇몇 나라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이러한 도박이 성공을 할 수 있을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IMF가 오미크론이 물가 상승의 유로존 성장 전망 하향 가능성까지 지금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자, 오미크론에 대한 변수는 아직 오미크론에 대한 섣부른 이 지나친 낙관, 섣부른 낙관은 굉장히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종 한번 치고 미국의 로컬 뉴스 이어집니다. 코로나 새 변이 오미크론이 전 세계 50개국에서 검출이 되었다고 CDC 국장이 밝혔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도 19개 주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CDC가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일본 애니메이션 관련 행사에 참석한 5만여 명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 미국 최초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야, 5만 명을 추적한다. 추적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일단은 해야겠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전염성이 강하지만 중증도는 약하다는 계속해서 보고서가 나오고 있네요. 자, 오늘 주식시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 사람은 파월 의장이 아니라 파우치 소장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파우치 소장이 오미크론의 변이는 전염성이 강하지만 중증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델타 변이보다는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는 소신 있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과 전 세계 경제가 후끈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오미크론 때문에 괜히 쫄았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자, 미리미리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는 거죠. 화이자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의 부분적인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구소가 화이자 백신 2차례 접종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보다 중화항제가 40분의 1로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제 오미크론 속보에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의료진 가운데 한 사람이 오미크론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생각보다 오미크론 많이 아팠다. 생각보다 많이 아팠다. 요건 제가 좀 자세하게 오미크론 속보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우울증을 느끼는 일명 코로나 블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 증세는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실려온 학생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 특별히 사춘기 청소년 시기에 접어든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모님들 그냥 으르렁히 하지 마시고 좀 매 눈으로 관찰하셔서, 자, 생각보다 우울증 청소년 시기를 우울증 증상을 겪으며 지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은 병입니다. 병. 뭐 우울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일종의 병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전문의. 그래도 최근에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담과 이 정신과 상담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바로바로 상담에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방치해 두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LA시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모든 실내 업소들을 대상으로 고객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자, 햄버거 프랜차이즈 인앤아웃 아시죠? 인앤아웃 매장들은 이에 따르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앤아웃은 계속해서 우리는 고객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지 않겠다. 근데 맥도날드도 그렇고 인앤아웃 말고 서브웨이도 그렇고 확인 안 하던데. 자, 인앤아웃은 이미 북가주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여기 얼바인도 인앤아웃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있는데, 와, 정말 줄을 나래비로 씁니다. 나래비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기존 중고등학교 수학 교과 과정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 학력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이유로 수학 수업을 전면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자들과 공학자들, 수학자들 등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강력히 반대하며 공개적인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이 됩니다. 전 세계 특별히 선진국 국가들 가운데 이 미국의 수학 공교육이 뒤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정말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조기 유학 온 친구들이 영어를 못해서 수학을 못하는 거지, 수학 문제는 왜 이렇게 쉬워라고 하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냥 정책을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죠. 관계 당국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합의체를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LA시의 각종 범죄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강도 사건은 지난해에 비교해 무려 4.7%가 증가했고요. 지난주에만 2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연말을 맞아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A 지역에서 강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 LA 다운타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새벽 1시쯤 용의자 2명이 호텔 발레 파킹 부근에 있던 피의자 3명을 총을 위협해서 시계와 반지 등 10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여러분,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어딘지 아시죠? 그렇죠, 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이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좀 저울질 좀 하겠죠. 워싱턴 연방의회가 7,682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 법안과 2조 달러를 늘리는 국가부채 한도 상향 조정안 등 난제들을 일사천리로 해결하고 있어서 국방비 차질과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동시에 모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한테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을 비판하다 터키에서 암살당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를 살해한 용의자 한 명이 프랑스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전직 사우디 왕실 경비대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연방재무부가 부패 방지와 테러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기업의 설립 등록자 대신에 실소유주와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쉘 컴퍼니들이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은폐한 채 불법적인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종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이틀 연속 강하게 반등세를 이어갔는데요. 다우지수는 492.40포인트 오른 35,719의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은 3.03%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올려드린 산타랠리 과연 올까요? 라고 하는 오픈 영상 다시 한번 숙지하시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오늘 주식시장 울산에 살고 있는 은희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주놀이 처음 시작했던 1년 전부터 함께했던 찐팬이었는데요. 미주놀이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매매 팁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김장헌입니다. 미즈노를 처음 시작했던 6개월 전부터 왕팬이었습니다. 미즈노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50대 소피아입니다. 미즈노가 함께 한 지는 4개월 정도 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주식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미즈노를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최현창입니다. 저는 미즈노를 처음 시작했던 1년 전부터 함께 했고요. 그때부터 찐팬이 되어서 지금 멤버십 영상까지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정말 강추합니다. 여기까지. 자, 좀 기니까 오늘 올릴 영상이 많아서요. 자, 변함없이 계속 많은 분들이 미즈놀 멤버십에 가입해주고 계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격이 다르고 결이 다르고 고퀄리티의 멤버십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간단히 요약해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시장의 해부하라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했죠. 다우는 플러스 1.40, 나스닥은 플러스 1.99, S&P 500은 플러스 2.07. 오르지 않은 종목이 없을 만큼 오늘 일제히 푸르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어찌됐든 시장은 그렇죠.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도가 나오는 파우치 소장의 인터뷰 결과가 나오면서 이틀째 상승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인민은행의 지급 준비율 및 제대출 금리 인하 소식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크게 자극했습니다. 자, 인민은행은 전날 지준율을 8.4%로 0.5포인트 인하했으며 이날 제대출 금리도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사실상 디폴트 선언을 하면서 이번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시 연준을 향하고 있는데요. 연준은 오는 14, 15일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 테이퍼링 규모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싱크마켓의 파워드 라자크자다 애널리스트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투자자들은 다시 통화 정책과 연준의 테이퍼링 프로그램에 주목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일부에서는 지난주 연준의 매파 기조 전환이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은 아니라는 견해도 제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의 새로운 기조가 긴축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자, 파월의 기조 전환을 보고 시장은 곧바로 부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이후 다시 연준이 단지 정책 변경을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뿐이라고 인지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유동성이 축소되며 시장의 움직임이 과장될 수
있다라고도 봤고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JP 모건 인터뷰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전해지는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가운데 유동성이 적어 큰 움직임이 과장됐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오늘 기술주가 시장의 랠리를 주도한 모양이었죠. 애플,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 상향 조정 발표 이후에 3.54% 어제 이어서 상승을 이어갔고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과 자,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으로 바뀌었죠. 메타도 각각 2.87, 1.55% 상승했습니다. 아마존 역시 2.80%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 비싼 주식이 하루에 2.8%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겠죠. 반도체 관련 주식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최근 ARM 인수 차질 우려로 하락한 엔비디아는 오늘 7.96%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와우, 모든 시장의 대장주로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관련 주식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이아몬드 백스를 비롯해서 옥시덴탈, 오늘 초단타 종목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전날 랠리를 주도한 여행주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윈 리조트 윈은 1.80% 상승했고요.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도 0.65% 좀 올랐다가 좀 밀렸습니다. 오늘 시카고의 공보지수 빅스는 전장보다 무려 18.32% 급락한 22.20을 나타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통키 뉴스는 여기까지인데 일단 이 시장의 모습을 보면 마냥 좋아할 수도 없는 시그널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장중에 한때 앞자리가 3이었거든요. 3%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1.99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자, 마지막에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시장을 좀 더 들여다보면 곳곳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냐면 쥐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쥐레가 무엇인지 조금 후에 올려드리는 시장을 해보라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통계 뉴스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